진정한 의미의 영수회담이나 야당 대표와의 만남은 어렵겠죠?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일단 요거 이제 뭐 사실관계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대통령이 이제 포퓰리즘은 나라 망치는 마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전에 원고를 이제 엠바고 걸고 배포한 거에는 이 내용이 없었어요. 아, 그 미디어오늘이 보도했다라는 그 내용에 나온 이게 거였나요? 뭐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 오마이뉴스 나왔는데 대통령의 그 원고라고 이제 모두 발언으로 나온 게 없었던 단어가 경제적 포퓰리즘, 정치적 집단주의, 전체주의, 마약 이 네 단어는 없었어요. 근데 거기에 배포한 건 없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읽으면서 이게 들어간 거예요. 추가했구만.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추가했다. 원고대로 뭐 이제 안 하고 본인이 추가했다. 빨간 펜으로 이제 넣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분의 어떤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아니 이게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치는 저런 야당 같은 애들을 왜 이렇게 다수당을 만들어줘? 나는 너무 억울해.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이제 있다는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영수회담 얘기는 뭐 없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의위에서는 못할 게 뭐 있냐가 4시간 뒤에 말했다라고 하면서 모든 건 열려 있다라고 영수회담까지 말했지만은 그건 이제 해설이고요.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아.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뭐 피의자, 범죄자를 보기 때문에 본인을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가 될 것 같아요. 만약 영수회담을 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라든지 만나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안 만날 것이다. 아니 그러면 이제 22대 국회 개원하고 나서 그 이제 대통령 언젠가 또 국회를 방문하지 않겠습니까? 그때 볼 거예요. 그때 이제 뭐 다자회담 성격으로 하는 정도? 아마 7월 17일 날 뭐 재헌절 뭐 이럴 때 8월 15일 아니면 5.18 뭐 이럴 때 조우라고 하나요? 타이밍상 뭐 조우 정도? 조우 정도. 지나서 스쳐 지나서 그런 정도밖에.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조우하면서 악수를 한다든지 약간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정도가 예상이 되지. 회담 자체는 저는 좀 어렵다. 많이 어렵다. 이게 저희가 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정권 끝날 때까지 안 할 것 같은 것만 자꾸 거론하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. 대통령은 정권 끝날 때까지 기자회견도 안 하실 건가요? 하겠죠. 할까요? 이건 할까요?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그래서 아마 저는 5월 10일 날 하실 것 같아요. 5월 10일? 그게 취임 2주년이에요. 3년 차 시작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왜냐하면은 너무 지금 보수 언론에서도 해야 된다. 지금 매일같이 지금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. 해야 된다. 그래서 이거 안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이 상황에서. 근데 하긴 할 것 같은데. 이것도 제한적으로 할 것 같아요. 그죠? 제한적으로 해. 그죠? 그러니까 기자 문답을 받는 그런 거는 못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어떤 기자든지 이제 손을 들고 하는 이제 미국식 백악관 스타일이 아니라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좀 해가지고 그때 김혜령 그때 경기일보가 거기에서 경일방송이었나? 경일방송이었나? 무슨 근자감 자신감이냐. 뭐 그것 때문에 그분 이제 국민의힘 가셨는데 어쨌든 뭐 저는 좋습니다. 뭐 기자라면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죠.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자회견은 안 하고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했었듯이 이제 기자단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순번을 뽑고 딱 한 4명, 3명 정도 딱 정제된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할 것처럼 보여요. 저는 그렇게 뭐 사실 정규제 TV 했었죠, 박근혜 때. 정규제 단독 인터뷰 그런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신년에 무슨 KBS 앵커랑 둘이 하는 그런 거. 그걸 봤을 때는 기조는 비슷하게 갈 것이다. 다시 만난 박장범 이런 거 하는 건가 그러면? 박장범 하진 않겠지만 회담의 형식을 빌리긴 빌리지만 우리가 원하는 아주 자유로운 회담이나 기자회견은 되지 않을 것이다. 요 대목에서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. 이거 얼마 전에 사실은 그 총선 패배 이후에 대통령실 일부 관계자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가 아무튼 언론가에 돌았어요. 실제 보도되기도 했고요. 도어 스태핑을 제기한다? 못해요. 요 내용이 약간 나오긴 했었어.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. 그러면 이거 왜 검토를 한 거야?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. 그거는 그냥 일부 관계자라고 하면 핵심 관계자, 뭐 참모 이런 사람들의 희망 섞인, 기대 섞인 그런 뭐 내용 흘리기였었던 걸까요?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막 던지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나온 내용들 중에서 실제 뭐가 구현되거나 된 게 아예 없어요. 뭐 기간이 짧기도 하지만은 요 지금 일주일 정도 되는 동안 인사 하마평만 20명 정도 나왔어요. 그러니까 총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둘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것도 그러니까 막 던진 것 같고. 정무적으로도 저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안 하는 게 낫다. 도어 스태핑은 안 하는 게 나아요. 출근길 문답은
그러니까 이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본인이 논리적으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. 죄송합니다. 그런 능력이 안 되세요, 저분은. 죄송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과거에 도어 스태핑 해가지고 물론 언론들이 국민들한테 호평을 받기는 했지만은 모든 논란은 다 또 여기서 나왔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언론사들이 아침에 회의 시간을 바꿨어요. 도어 스태핑은 이제 원래 이제 보통 맞아요. 이 9시 정도에 회의를 해요. 뭐 이제 방송사하고 뭐 신문사하고 다른데 그런데 야 일단은 오늘 모든 그 타이틀은 도어 스태핑에서 나오니까 도어 스태핑 보고 회의해. 그렇죠. 언론사들이 아예 회의 시간을 바꿀 정도였어.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태원은 뭐 교육부 장관이 보고를 했는데 그거를 뒤집네 뭐 온갖 것들이 다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현안 파악이 안 되시고 숙취가 안 깨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솔직히 얘기하면은. 아니, 죄송합니다. 이건데 나는 이거는 내가 뭐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냥 진짜로 차라리 정말 하려면은 기자회견을 뭐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조금 편안한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기자들하고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질문은 좀 조율돼 있고 제한적이어야 되고 대통령이 좀 준비된 상태에서 나와야 된다. 아마 본인도 본인이지만 참모진이 되게 불안할 겁니다. 기자회견도 마찬가지고 도스태핑 할 때 매번 불안했을 거예요. 그 스리파 사건 안 일어났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? 그 덕분에 그만둔 거잖아요. 그만둘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? 사실은 출구를 찾고 있었는데 출구가 없어가지고 답답했을 거예요. 할 때마다 뭐 논란이 되고 사고 같이 돼버렸으니까. 근데 결국 그걸로 출구를 찾은 건데 그거는 안 하고 있잖아요. 만약에 좋은 제도였고 효과가 있고 홍보하는 어떤 그게 있었다면 하죠. 안 할 리가 뭐 있겠습니까? 그렇습니까? 이렇게 안 할 리는. 그리고 지금 위기 상황인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. 그렇죠. 이거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. 하면 더 망하니까. 근데 만약에 이거 했다가 더 이제 문제가 커지면 뭐 몇 개 물어보면 답을 못 해요. 참을 수 없으니까. 제가 가도 답을 못 해. 디올 뭐 이렇게 보면 끝나는 거예요. 그냥. 최상병 물어보면 끝이에요.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최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. 최 D 뭐 이렇게. 영 뭐 이렇게. 이 새끼가 술맛 떨어지게 막 이럴 수 있는 거니까. 모르는 거니까. 양병 뭐 이렇게. 이 새끼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거니까. 이건 뭐 할 방법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숙취가 너무 심해서 숙취가 안 된. 숙취가 심해서 숙취가 안 된. 이런 사연이 있었을 수도 있다. 이제 저희가 어디까지 추정이고요. 저도 뭐 제가 아는 바로는 다 준비해 드리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이미 뭐 주제나 뭐 현안들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신다는 어떤 자신감이 그때 당시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. 내가 뭐 어떤 질문이든 답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. 이게 막 그 검찰 시절에 티타임 한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법조 기자들한테 내가 소스 흘려주듯이 59분 얘기하면 딱 기사 나오잖아. 이제 그 시절을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언론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맞아요. 비슷해. 소초동 편집국장 이게 별명이 있는데 다 알려주죠. 기사 요까진 기사 요건 빼고 딱딱딱 해주는데 정치부 기자들은 그렇지 않아요. 오히려 더 묻고기도 하고 막 혼내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.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도 제 기억에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도스탬 비슷하게 하다가 치웠어요. 그렇죠. 하면 또 본인 입장에서 안 좋을 것 같아서. 그러니까 검사의 한계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유튜브, 그중에서 스픽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.